어떻게 하면 두피 문신 잘하는 샵을 고를 수 있나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완성하셨나요? 두피 문신은 티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명제가 바로 두피 문신 잘하는 곳을 찾는 방법입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흔히 타투라고 이야기하는 몸에 하는 문신은 바로 티가 나야 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탈모 때문에 하는 두피 문신은 왜 하는 건가요? 바로 탈모가 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피 문신은 영어로 타투가 아닌 SMP라고 표현하는데요.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의 약자로 직역하면 두피 미세 색소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발이 없어진 두피에 모공과 같은 미세한 색소를 주입하여 모발이 있는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탈모를 커버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세한 색소 주입으로 두피에 점을 찍어서 모발이 있는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탈모 커버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제대로 잘 시술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몸에 문신을 한 것과 같이 머리에 문신을 한 것이 바로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탈모 커버를 넘어서 티가 나야 하는 타투의 효과까지 난다는 것이죠. 그나마 몸에 하는 문신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글들을 그리기라도 하지만 이 잘못 시술된 두피 문신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이 점 타투를 이 두피에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레이저로 문신을 지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지울 거면 왜 문신을 하지?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두피 문신을 받아보니까 두피 문신을 잘못 받으면 레이저 시술로 두피와 문신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두피 문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게 먼저 생기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피 문신이 이 타투가 될 정도의 부자연스러운 시술을 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연스러움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샵마다 시술하는 원장님마다 기술이 다르고 추구하는 자연스러움의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실력이 미흡해서 티가 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이 추구하는 디자인과 시술 방법이 달라서 티가 나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움의 기준은 뭔가요? 이 두 시술 사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두 사진 중에 무엇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시나요? 당연히 왼쪽 사진입니다. 왜 그렇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더라도 우리의 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상담을 가신다면 여러분이 더 전문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두피 문신, 자연스러움의 기준 4가지, 일정한 수압에 의한 도트의 사이즈,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수압과 도트의 사이즈입니다. 이 도트의 사이즈는 고객의 가장 두꺼운 모발의 두께를 기준으로 시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이즈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질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도트의 사이즈를 크게 시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도트의 사이즈와 이 밀도입니다. 밀도란 빽빽하게 해서 색감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도 도트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게 되면 색감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이 도트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크게 찍는 대신에 모아서 찍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모근에서 두세 가닥의 모발이 나온다는 설명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발과 달리 입체감이 없는 이 도트는 느낌이 생각보다 다릅니다. 따라서 색감을 올리기 위해 큰 도트를 사용하는 샵들이 많은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고객의 두꺼운 모발에 기준하지 않고 이 색감을 올리기 위해 임의적으로 두꺼운 도트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러움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체감을 준다는 이유로 이 크고 작은 사이즈의 도트들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론과는 다르게 결과물은 매우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도트의 사이즈는 수압이 불규칙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수압으로 시술을 하는 것 또한 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내가 거울을 딱 봐도 두피 문신한 것이 티가 나지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두피 문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잘 티가 나지 않는 시술을 해야 만족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시술된 사진들을 잘 보시고 도트의 사이즈가 눈에 띄게 크지 않은지, 불규칙한 사이즈로 얼룩덜룩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도트 사이의 간격과 여백의 미. 우리의 모근이 모두 붙어 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듯이 두피 문신을 통해 시술되는 도트들 또한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두피 문신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아마 여백이 없이 검게 칠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앙드레긴 사진처럼 시술하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도트 간의 여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일정한 사이즈의 도트들이 여백과 간격을 두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근처럼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여백은 여전히 두피색을 유지하고 있죠. 반면 이 사진처럼 크고 작은 점들을 계속해서 찍게 되면 여백은 거의 없어지게 되고 두피는 푸른빛이 올라오게 되며 매우 인위적인 시각적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두피색은 찾아볼 수가 없죠? 멀리서 보면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탈모가 커브되었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바로 두피 문신 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겠죠.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아직 이 자연스러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진하게 시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진하게 시술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진정한 탈모인의 니즈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진하게가 아니라 티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커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발이 티가 난다면 누가 쓸까요? 모발 이식을 한 것이 티가 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두피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에 문신을 한 것이 바로 티가 난다면 누가 할까요? 그런데 두피 문신을 합니다. 왜냐고요? 아직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자연스러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이는 반영구 시장이 초기에 겪었던 사례입니다. 지금은 1년이면 빠지는 자연스러운 눈썹이 일반화되었지만 초기에는 진하게 하는 눈썹을 선호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겠습니다. 세 번째, 일정한 밀도. 두피 문신에서 일정한 밀도는 깔끔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밀도가 일정하지 않고 뭉치거나 너무 멀어질 경우 멀리서 볼 때 얼룩덜룩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죠. 우리의 모근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피 문신 또한 같은 기준에서 시술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불규칙한 패턴. 일정한 밀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이 패턴 또한 일정하게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진처럼 와 열을 맞추어서 우리의 머리카락이 나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일정한 밀도는 유지하되 패턴은 불규칙하게 시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체 중에
일정한 패턴을 가지거나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의 핵심이죠. 이렇게 두피문신 시술 시 자연스러움의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꺼운 모발의 크기에 기준한 일정한 도트 사이즈. 두 번째, 도트 사이의 간격, 여백의 미. 세 번째, 일정한 밀도. 네 번째, 불규칙한 패턴.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두피문신 샵을 알아볼 때 각 샵의 시술 사진을 보고 자연스러움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피문신 샵을 고를 때 제안드릴 부분은 바로 시술자의 마인드입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시술자의 철학, 자연스러움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두피문신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코드가 맞는지 아닌지 느낌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수리 탈모로 이것저것 탈모 관련 케어나 치료도 많이 해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두피문신은 정말이지 그 만족감이 너무나 큽니다. 제 머리에 변천사가 보이시나요? 샴푸, 이발, 흡체, 모자, 두피케어 등등 모든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변 사람들이 제가 두피문신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두피문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 머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줘도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피문신의 장점이죠. 이게 두피문신의 바로 만족감입니다. 처음 이야기한 두피문신은 티가 나지 않아야 한다.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움. 이것이 바로 대체할 수 없는 두피문신의 강점입니다. 이 본질 가치를 잊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술할 수 있는 샵을 찾으신다면 후회 없는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타 샵에서 시술을 받고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두피문신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술하시는 분들도 자기 머리에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술하고 또 지속적으로 10길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감정이입이 좀 돼서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더 많은 분들이 두피문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탈모로부터 해방되는 시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원하는 시크한 삶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